평균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 그냥 월에 한 4,500 정도 그냥 집에서만 해가지고. 가장 비싸게 판매됐던 책. 정말 비쌌던 책이 있어요. 중고 시세가 거의 10만 원 정도 됐던 거.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성수기 느낌은 네. 때는 확실히 판매량이 조금 저조한 게 있긴 하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특이한 부업을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명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중고책맨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중고책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고책 사업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사업을 하면서 유튜버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책맨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직관적이에요. 네, 딱 이 직관적이에요. 채널이 뭐 하는지 알 것 같아. 그쵸? 네. 맞습니다. 자, 현재 뭐 잠깐 앞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현재 하고 계시는 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부업인지 전업인지까지 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일 시작한 지는 한 4년 차 됐고요. 한 4년 차 됐고, 말 그대로 중고책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거죠. 작은 유통이죠, 결국에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런 중고책들을 수거해 와가지고, 뭐 승용차를 가져가서 수거하거나, 양이 많으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포터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터 갖고 가가지고 또 수거해 와가지고, 중고 우리 플랫폼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대팔고, 안 되는 건 또 뭐 고물상에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뭐 저도 시작을 부업인지 전업인지 모르게 하다가, 우리 일이 그렇잖아요. 돈 내야 이걸 하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제 뭔가 좀 적성에도 맞고 열심히 하면은 이게 좀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파악이 돼서 전업으로도 뛰다가 또 부업식으로 하다가 그냥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떤 플로어로 진행이 되는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흐름.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은 이것도 마케팅을 해야죠. 네, 음. 당연히 모든 일이 이제 수거 요청을 받아야 되니까 뭐 마케팅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짱이다. 이마트가 아무튼 살아있는 그런 이유 같이 우리는 국내에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뭐 고유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제 홍보글 같은 거를 쓰고 매입한다는 광고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포스팅만 꾸준히 해서 노출시켜 놓고 이제 연락이 오면 고객들이랑 상담을 하는 거죠. 네, 이러이러한 저러한 요렇고 저렇고 해서 뭐 약속 잡고 이제 뭐 수거하러 가서 이제 책을 이제 갖고 오겠죠. 그러면 보통 매입가는 매가의 몇 프로 정도로 잡아요? 가격이요? 엄청 싸죠. 보통 갖고 와도 매입할 때 싸게 갖고 오고,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 같이 생겨서 매입을 안 해요. 그냥 다 거의 무료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 대박. 돈 들어가는 건 있죠. 기름값은 내야죠. 네. 길바닥에 뿌리는 기름값 정도 이게 내고.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이미 읽은 책이고 우리 네. 아이가 보지 않는 책이라서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분도 네. 많죠. 또 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아이가 뭔가 구매하고 싶은 전집이 있는데 이게 돈 주고 사기 너무 비싸. 네. 근데 그걸 또 돈 주고 구매할 의향이 있어. 네, 그걸 네. 매칭시켜주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거를 한 다음에 네. 판매는 어떻게? 판매는 뭐 당근마켓 안 하시나 대표님? 저는 당근 어플이 없습니다. 예, 당근 어플이 없어요. 옛날에 중고나라 사업하시기 전에 네이버에 있었어요. 네, 저도 네. 옛날에 뭐 물건 그러니까 팔려고. 그런 데다 그냥 갖고 와서 말 그대로 중고 플랫폼에다가 파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알라딘도 있고 뭐 예스20 거기서도 책을 매입을 해줘요. 거기다가 이제 책을 이제 제가 뭐 제 영상에도 나오지만 책 수거해온 거 막 핸드폰 앱으로 바코드 있거든요. 그걸로 막 찍으면 그 책에 대한 가격이 나와요. 얼마에 매입을 해주는지. 그러면 이제 거기다 보내버리면 책을 매입을 해주는,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시세가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네네네. 알라딘에 있어요. 알라딘에 있어요. 앱에. 알라딘이랑 예스24 앱에. 블로그는 그러면은 매입을 하겠다라고 네. 그냥 책 이름을 써놓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책이든 제가 무조건 방문해서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선택일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블로그 운영을 할 거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다 수거해요. 닥치는 대로 다 수거해오고, 왜냐면은 일단 가져오면은 얘는 돈이거든요. 그냥 하다못해 고물상에만 갖다 줘도
돈을 주니까 킬로그램당 이제 주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은 아예 고물상 갈 마음으로 가는 집도 있어요. 수거를 해와가지고 그 예전에 한번 제가 그 희한한 경험이긴 한데 수거를 갔는데 거기가 사이비 종교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연락이 와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계단이 다 금장으로 돼 있어. 금장돼 있고 옆에가 다 빨간 벽이야. 그래가지고 그 책이 뭐였지 봤더니 그 교주님께서 쓰신 그 책인데 건당 뭐 한 7, 8만 원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안 팔리고 막 재고로 엄청 쌓여있으니까 트럭 가지고 와가지고 수거해서 고물상 그냥 바로 갖다 그럼 못 파니까 고물상 갖다 줬더니 그때 34만 원인가? 와. 그냥 딱 진짜 제가 그날 신나가지고 초시계를 쟀어요. 얼마나 내가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보여주려고 콘텐츠로. 그래서 58분 만에 딱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 이런 일만 하고 싶다. 이게 아무리 좋은 책이 있든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거리가 너무 멀고 수치 타산이 안 맞으면 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 계신 곳에서 반경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수거를 하러 가십니까? 제가 길게 가면 1시간 반 정도 거리도 갔어요. 이거는 사실 말씀하신 수지타산 그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왕복 진짜 막 5시간이야. 그래도 이 집 가서 5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 그럼 가죠. 그러니까 돈 되면 가요. 돈 되면 가고 돈 안 되면 저희 집은 무조건 오셨을 듯 합니다. 진짜 저희 집은 진짜 애들이 원하는 책들이 진짜 많았는데 싹 갖다 버렸어요 그거를. 네. 부르셨어. 진짜 근데 제가 몰랐어요. 이거를 알았으면은 바로 그냥 연락처 때리고 그냥 바로 왔을 텐데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처리 곤란한 그런 것들 뭐 직접 하셔도 좋겠지만은 오늘 영상 보고 네. 또 중고책매님을 또 아이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또 범상치 않은 또 이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력이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무슨 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전에.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전혀 그냥 그 일반 IT 기업에서 중소기업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커지면서 상장도 앞두고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서 제가 재무회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준비하니까 회사가 얼마나 이제 재무 쪽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엄청 많죠. 네, 딜들 뽑고 뭐 프로그램 바뀌고 뭐 아무튼 오래 있었어요. 여기 한 회사에 한 10년 좀 넘게 있다가 도저히 못 해보겠다 진짜. 너무 야근도 많아지고 이제 막 그 주말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저도 애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 2명 있긴 한데 얼굴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애들 얼굴 볼 시간이. 그래서 아내도 혼자 이제 집에서 육아하면서 힘들다 하고 뭐 머리 아프다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일도 집중이 안 되고 집안도 막 신경 쓰이고 하니까 일을 하면서 너무 회사가 이제는 감옥 같더라고요. 조금. 네. 여기를 좀 내가 뭘 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 재무회계에서 갑자기 중고책을 이렇게 수거해서 판매하고 이런 일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중고책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계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내가 여기 있으면 진짜 제가 회사를 좀 실제로 울면서 다녔어요. 막판에는 너무 심적으로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여기 계속 있으면 진짜 병들겠다. 내 제명이 못 살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막 서칭도 하고 뭐 이것저것 편의점도 알아보고 하다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뭐 해외 구매 대행도 배워가지고 또 해보고 뭐 돈은 없었어요. 저희가 돈은 없어서 그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중고책 이거 집에서 바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거를 당장 제가 뛰어들어서 했는데 회사 벌이만큼 안 되면은 또 위험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 저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 놓고 나와서 택배 알바를 같이 초반에 병행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3, 4년 전이죠. 네. 시작을 해보시니까 중고책 사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집에서 그냥 저는 초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단 이제 차는 있어야 됩니다. 차. 이게 수거할 때 차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제가 이제 승용차 하나 갖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포터를 갖고 계셔가지고 조금 이제 수월하게 좀 시작할 수 있었는데 베란다 쪽에다가 책장 이렇게 2개 정도 해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혼자서 시작하기 어려운 건가요? 혼자서 그냥 누구의 도움 없이? 뭐 시도는 할 수 있죠. 그냥 진짜 블로그 마케팅 글 써놓고 뭐 우리가 모든 일이든 똑같잖아요. 뭐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도 상세 페이지 만들 때 1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거 보고 그렇게 포맷 짜듯이 보통 한번 수거할
수거할 때는 보통 몇 박스 정도 수거하세요? 마트에 보면 바나나 박스 있잖아요. 네. 그 대형마트, 이마트, 네, 네, 트레이더스 네.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걸로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가정집 방문해서 애들 전집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거 수거하면 바나나 박스로 한 10개? 와. 10개 정도 되면 이제 뭐 아반떼 이런 일반 중소형 수용체에도 다 들어가죠. 평균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전업으로 여기에 이제 올인해서 할 때는 그냥 월에 한 4, 500 정도 오. 그냥 집에서만 해가지고 최고 수입은요? 한 500 정도 넘은 게 500 최고 정도요? 수입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거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비수기는 언제고 성수기는 언제예요? 성수기 느낌은 그 애들 신학기 때 신학기 때? 학년 넘어가고 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간다거나 이럴 때 뭐 이사철하고도 겹칠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그 대중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오. 그런 건 있어요. 팔 때 휴가철 아닌 시즌 오히려 그때가 낫더라고요. 휴가철이나 사람들이 놀러 많이 다닐 때는 확실히 판매량이 조금 저조한 게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저조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는 거 계절 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정말 운이 좋으면 공짜로 매입을 해서 네. 시세대로 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와. 어차피 모든 중고든 새 제품이든 모든 물건은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보통은 중고가가 판매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한 80%, 70%? 책마다 그거는, 다르긴 하겠지만. 책마다 다르고요. 그건 정말 책마다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수요와 공급에 그냥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고 저도 몰랐는데 이걸 하면서 알게 된 게 단행본 소설책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한 권에 가장 비싸게 팔았던 게 74,000원. 그거는 이미 절판된 건가 보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시장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그 보면은 이제 잘 팔리는 책들을 알고 수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잘 팔리는 책들에 대한 뭔가 공부는 네.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할 때 책 공부는 전혀 안 했고요. 그냥 책 수거해 오면 그때 이제 그때 플랫폼에 올려보면 올려보면 오 이거 노다지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 책은 내가 갖고 왔을 때 얼마에 팔았다는 게 남아있고 얘는 고물상 가져온 거 얘는 그냥 적당한 이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쌓였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좀 미리 알아야지 이제 또 수거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건 이제 뭐 말씀드리면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글 써놓으면은 책 사진을 받아봐요. 책 사진 달라고 거기에 블로그에 다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럼 책 양도 파악해야 되고 책이 어떤 책인지도 보고 해서 그럼 이제 검색해보는 거죠. 이 책이네. 얼마야 지금 중고 시세? 이거 5만 원이야? 3만 원이야? 이거 만 원이야? 이거 돈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한 집에서 여기 가면 내가 그래도 20만 원 나오겠다. 그걸 보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견적을 내서 가는 거죠. 가장 비싸게 판매됐던 책 제목이 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지금 알라딘 검색해보세요. 중고 시세 얼마인지. 오, 지금 대박이다. 제가 그거는 7만 그때 4천 원인가 7만 6천 원에 팔았는데 아마 요즘에 조금 떨어져서 5만 얼마인가 6만 얼마 돼 있을 거고 정말 비쌌던 책이 있어요. 중고 시세가 거의 10만 원 정도 됐던 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나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되게 유명한 분이 엄청 있으신데.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책이 절판돼가지고 한 권에 뭐 중고 시세가 10만 원 넘고 막 그랬어요. 근데 1년 전인가 30주년 개정판 나왔어. 그랬더니 중고 시세 막 지금 떨어지고 6천 원 원래 책값보다 싸진 거죠.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좋은 책도 있지만 안 좋은 책도 있고 어쨌든 수거할 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팔리는 책들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고물상 가요. 고물상이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거는 그러니까 알라딘에다가 팔기도 애매하고 뭐 근데 또 고물상 가자니 책이 너무 깨끗하고 이게 키로로 버리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당근에 한 700권인가를 올렸어요. 단행본을 다 책장에 꼽아놓고 여러 장을 한 번에 찍어서 한 700권 정도를 쫙 올렸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한 200권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랬더니 그 아는 후배가 교도소에 이제 교도관으로 있는데 교도소에 예산이 안 나온다. 책 예산이. 그래서 형 책 좀 어디서 좀 싸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좀 넣어줘. 이렇게 해서 타이밍이 맞은 거죠. 제가 당근에 글 올렸던 거를 보시고 신기하다. 200권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700권 다 팔았어요. 안 팔리던 책도. 근데 이제 상태가 좋은 서적도 있고 안 좋은 서적도 있는데 안 좋은 서적을 올리기에는 좀 불편할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고객들이. 근데 그거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서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책을 검수해 보면은 뭐 낙서돼 있거나 뭐 밑줄 쳐 있거나 아동 전집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보면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뭐 문제풀이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미로 찾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짝대기 라면 국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수를 해요. 갖고 오면 중고니까 새 제품이 아니니까 검수해가지고 진짜 아니다 싶은 책은 고물상
고물상? 거긴 어차피 종이로 보니까 책이 네. 아니라. 그렇죠. 고물상 갖다 주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시길 이제 알라딘이나 혹은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이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 판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매출액 비중으로 따졌을 때 1번 알라딘, 2번 네. 중고나라, 3번 기타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매출 비중으로 따졌을 때 어디가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 플랫폼 비중이라기보다는 저는 크게 이제 전지 팔았을 때, 단행본 팔았을 때, 그리고 고물상 갖다 준 거 500 정도 팔았다고 했을 때 전지 팔아서 한 200만 원 좀 넘고 단행본 팔아서 한 200 정도, 그리고 고물상에 갖다 준 것도 한 7, 80대였어요. 많이 갖다 버린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이제 책의 종류별이고 플랫폼별로 따지면 저는 이게 플랫폼이 뭐 전집을 판다 그러면 이제 그 개똥이네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개똥이네? 개똥이네. 뭔가 애들 책 파는 데 같은데. 네, 중고 플랫폼이죠. 그런 데인데 뭐 개똥이네, 중고나라, 당근마켓이라고 하면 저는 근데 제가 당근을 많이 했어요, 거래를. 왜냐면 다른 데는 다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고나라 팔리면은 직접 오는 경우가 없고 멀리 사는 사람이 사니까. 근데 당근은 다 지역 기반이니까 당근은 문 앞에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잖아요. 계좌이체 받고 가져가거나 팔다 보면은 진짜 실제로 책은 반품이 없으니까 거의. 반품 한 번 있었어요. 왜요? 제가 검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 안에 뭐 한 장이 없거나 뭐 이제 그 말씀하신 라면 국물 이런 거 이제 책에 좀 많이 묻어 있었는데 제대로 검수 안 하고 팔았다가 이제 반품 나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자, 그 많은 책들은 어디다 보관하고 계세요? 초반에는 집에서 그냥 다 했고요. 애들 방에다 놔두고 하다가 베란다도 샜다가 거실에 있던 소파 치우고 책장 놔두고 신발장에다가 신발장 치우고 책장 놔두고 컴퓨터 방에도 있던 해도 책장 놔두고 집안에다가 다 했어요. 다 때려놓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아파트 이제 저희 현관문 열면 복도 거기다 박스 다 싸놓고 20양반은 사실 준비하는가 봐. 옆집한테 너무 이제 좀 이제 눈치도 보이고 죄송하기도 하는데 다행히 옆집 그 어머니께서 하셔라. 야, 이 공간도 우리가 다 계약할 때 우리가 돈 낸 거예요. 쓰세요. 막 이러면서 좋으신 만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구나. 네, 이제 소방 소방법에 걸린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빨리 치워라.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사셨어요? 아니 산 건 아니고 렌탈? 그냥, 네, 렌탈이에요. 얼마예요, 컨테이너는? 이게 알아봤더니 지금 33만 원짜리 쓰는데 10만 원대도 있고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혹시 중고 책 판매하시면서 혹시 뭐 아는 사람 집에 가거나 뭐 그런 좀 재밌는 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러분들이 연예인? 네, 연예인 네. 누구 이름 말해줄 수 있어요? 가수 선물 부른 유엔의 정훈? 유엔? 아 그치 우리는 그 세대겠지. 네. 그 선물 말고 다른 최근 선물 그 멜로망스. 멜로망스 선물. 죄송합니다. 멜로망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유엔의 선물이 더 대박이었어 옛날에. 땀나요. 네, 유엔의 선물 아니야? 선물 좋았죠. 네. 좋았어요. 네, 가끔 노래방 가면 불러요. 네. 근데 그래서 봤어요? 아니 갔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멜로망스가 저를 부르진 않았죠, 사실. 그분들이 뭐 어떻게 바쁜데 부르겠어요. 근데 거기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고 몰랐는데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혹시 멜로망스라고 아세요?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사진을 봐. 우와! 이렇게 된 거야. 신기하다. 대박이다. 오, 그러면 닭살 확 돋더라고요. 중고책매님, 그러면 이 일에 한정돼서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일을 지금 한 달에 수익 400에서 500 정도 나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시간을 제가 뭐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루에 나가서 2집을 돈다고 하면은 여기가 왕복 한 2시간, 수거하는데 1시간씩 하면 한 4시간 정도 해서 갖고 와가지고 또 뭐 분류하고 검수하고 하면 또 판매액을 올리고 하면은 2시간, 분류 검수하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쓰고 뭐 판매액을 쓰고 하면은 그래도 요 본업으로 한다면 그래도 한 7, 8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업일만 일하시는 거죠? 네네네.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쉬시고. 주말에도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제 사업은 뭐 주말에 하긴 뭐. 그건 없죠. 그냥 돈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고. 그럼 보통 약 4,500만 원 정도 벌려면은 그래도 6, 7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그보다도 적게 하실 분들, 직장 끝나고 정말 하실 분들은 3, 4시간, 2, 3시간 정도만으로도 100에서 150 사이는 네, 벌 수 있는 게 맞는 하시더라고요. 거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부업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부업으로 100에서 150 가는 분들은 열심히 그래도 하시는 분들. 이거를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보시면 재밌겠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솔직히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버리는데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사업을 거의 한 3, 4년 해오셨어요. 네네. 네. 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어려웠던 경험은 없었어요? 아마 초창기 때 많았겠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거, 계단인데 모르고 그냥 책 많아서 좋다고 가서 수고했던 그런 작가님 댁같이 그런 데 가서 예전에 한번 그 반포 주공, 여기 강남에 반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 허가 떨어져가지고 입주민들 막 나오는 철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갔는데 교수님 댁이었어요. 교수님도 책 연구가 얼마나 많아. 좋다고 가가지고 갔는데 4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버지한테 SOS를 이제 치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날리면서 책을 엘리베이터 못 썼어요? 없죠. 엘리베이터가 중앙아파트 5층짜리. 아, 5층짜리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박스에 담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마자. 쌀푸대자루에다가 책 넣어. 차라리 그냥 차라리. 불러서 막 끌고 막 이러고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건 다 무료 수고였겠네, 거의. 네, 그렇게도 했었고 그 한 번은 이제 책을 수거하는 건 괜찮은데 책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책꽂이에 넣고 이렇게 할 때 손목을 좀 많이 돌리거든요. 허리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손목이 가느다라잖아요. 손목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님의 도움을 받고 한 일주일 동안 침 맞고. 네. 들어보니까 하시면서 돈이 잘 벌려서 힘들었던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사람과 섞일 일도 없고 하니까 네, 그런 거 딱히 없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결국엔 장사가 잘 되면 다 극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고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분들에게 어울릴까요? 어울리는 거요? 네, 추천보다는 이런 분들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본업, 부업으로 나누자면 본업을 하실 거면 공간도 좀 사실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고 차도 승용차는 좀 어려워요. 본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타렉스나 뭐 트럭이나 이런 게 있으셔야 되고 제가 볼 땐 그렇게 떠나서 부업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되게 괜찮은 아이템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소규모로 할래? 아니야, 난 좀 크게 할래. 이게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뭐 연락이 와도 내가 바쁘면 안 가면 되고 그냥 내 스케줄에 맞출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든지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플랫폼이 생기면 그 플랫폼과 관련해갖고 연관 비즈니스가 생기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지역 기반 그 플랫폼이 없었으면은 이런 일을 하기에는 그쵸, 사실 조금 맞아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들이 뜨면은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고책매님, 네,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네.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네, 되게 행복해 보여요. 네. 아, 우리 너무 웃었어요, 맞죠? 네. 자, 앞으로 사업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중고책 사업 가지고는 뭐 저는 요 정도 그냥 이렇게 그냥 즐겁게 하는 정도고 싶고 여기서 사업을 더 키워가려면 이제 정말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 사실 뭐 저는 이 중고책 일 하면서 곁다리로 하는 일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또 투자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적게 쓰고 돈 많이 버는 부가가치 높은 일 그런 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고책은 제가 성실히 한 만큼 몸빵 한 만큼 벌어다니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른 부가가치 좀 높은 일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제 법인 회사도 하나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있고 네. 뭔가 좀 이렇게 뭐 유통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 유튜브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중고책맨 말고 다른 걸로. 네. 다른 채널. 되게 뭔가 개그 욕심도 좀 있으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촬영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투트랙님이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 질문을 너무 이게 잘하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 것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아까 유엔에 선물 나가서 거기서 아무튼. 완전 빵 터졌어, 오늘 저도. 코인 놀방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되게 이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즈니스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생각조차 안 해보고 저는 시도조차도 안 해보고 꿈조차 안 꿔보고 해봤는데 그래도 아주 가볍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만한 부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중고책맨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